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기승을 부린다는 표현은 좀 약하고요. 행패를 부린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죠. 때문에 여름방학을 마친 초중고교 현장도 이래저래 고충이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전기요금 많이 썼다가는 그 전기요금 폭탄이 1년 내내 기본요금이 되어버리거나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노리고 성행하는 학원 선행학습까지,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서 그 대처법 들어봅니다. 전기차 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충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 주차장을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관련 업체와 손잡고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장치 1202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서울은 총 20곳인데요. 목동 삼성 쉐르빌 2차, 행당동 한신아파트, 서초 네이처힐 7단지 등입니다. 경기도에도 총 10곳이, 인천에는 송도에 2곳이 생겼는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충전 가능한 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Emotions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하죠.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경기도 안양시의 관양동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렀다고 하는군요. 이 두 사람은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은 청산가리 음독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흉기 난동을 저지른 장본인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남성이 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렀다, 칼부림 사건이 났다, 그리고 3명이 전체적으로 현재 중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초중고 2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은 이래저래 곤혹스럽습니다. 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냉방을 줄인 학교의 찜통교실, 그리고 집단 식중독까지 참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내용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시 교육청 박충란 부교육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그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공식 요청하셨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에어컨 안 틀어서 찜통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저희들 학교들이요, 저기 한 1352개 정도,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나 단설 유치원 따졌을 때 한 1352개 정도 저희 관내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요? 네. 예. 네, 그 학교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먼저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좀 학생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는
그 냉난방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피크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순차적으로 냉방기가 일시에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9개 학교가 폭염으로 인해서 임시 휴업을 하거나 2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네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학교에서 이제 피크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하고 그다음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합산돼서 산정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 요금의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전력을 쓰는 15분간의 피크 전력이 1년 동안에 적용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아. 이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냉난방기 가동 시기인 겨울이나 여름철에 피크 전력이 전기를 적게 쓰는 봄이나 가을에도 적용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전기요금 단가가 산업용이나 주택용은 물론 같은 교육용인 대학보다도 우리 초중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게 피크 전력이 그러니까 올해의 피크 가장 절정에 달했던 전기 사용량의 15분간의 그 요금을 다음에 그 이듬해의 그 전기 요금 기본료로 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올해 많이 썼으면은 내년에 계약을 할 때 전기 요금 기본료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나 여름철 피크 전력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전체 1년 동안에 다 쓰게 이제 그걸 적용하게 되니까요. 예. 아무래도 기본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전기 요금의 경우에는.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피크 전력까지 안 가려면은 어쨌든 에어컨을 그 마음대로 틀 수 없겠군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피크 전력을 높이지 않기 위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또 가동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학교에서 전기 사용량, 전체적인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요. 학교의 전기 사용량 중에서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분 피크 요금이 그죠? 예. 1년에 걸쳐서 기본 요금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월 단위별로 해서 피크 요금제라는 건 그대로 두더라도 월 단위로 이제 그걸 산정하게 되면 기본 요금 산정 기준을 월 단위로 조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본 요금이 지금보다 한 27%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당으로는 한 700만 원. 그리고 서울 전체 학교는 지금 1352개 학교가 되는데요. 그 학교를 계산하면 한 95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다가 공식 요청하신 것도 그런 골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피크 요금제라는 거를 일단 뭐 그대로 두더라도 뭐 네네. 15분 단위에 가장 그 높았던 전기 1년 요금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이렇게 제일 높았던 것만 하지 말고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조정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대 사용량 자체를 높이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막 온도를 아무리 그 한낮 기온이 막 40도에 육박해도 네네. 그 충분히 에어컨을 틀 수가 없겠네요. 그날 정말 더웠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크 전력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 거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요. 이제 냉난방기가 일시에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그게 내년에 전체 기본료가 돼 버리니까 뭐 겨울이든 그리고 언제든 1년 동안 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자체적으로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한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마음껏 틀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왜 또 가산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가산되는 그런 것까지.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뜨거운 교실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또 먹는 것도 문제예요. 식중독 사고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서울, 경북 봉화, 부산, 대구 뭐 학생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식중독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8월 22일 날 그 서울 은평구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5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급식실에서 보관된 보존식을 수거하고 그리고 영양사 조리 종사원 학생들 가건물을 채취하는 등 현장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통지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식재료가 상해서 그런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은 좀 나온 거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번 사태를 저희가 맡게 돼서 좀 학부모님들께서 염려가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그 급식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번에 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돌아가는 이런 먹는 것들 정말 안전하게 먹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식중독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통원 그리고 자가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설사 등 증세가 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증세가 조금 경미한 학생에 대해서는 약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좀 가능한 빨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학철을 맞아서 합동 점검을 어제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특히 폭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은 내년에 또 이런 폭염이 찾아오면은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을 신학기에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식재료 구입이나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리 종사원들의 어떤 건강 진단, 그리고 보존식 보관 등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학교 급식소 등을 위주로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합동 점검을 저희가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에서 학교와 그 납품업체 간의 그런 납품 비리 같은 것들도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이걸 노린 학원과의 광고와 마케팅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 단속을 지난 8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등 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과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지필평가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학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교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른 학생들을 앞서가자는 식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학원 지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학교 교과 교습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의심이 되는 학원들 3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학원 운영 행태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20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나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게 좀 한 학기만큼은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보자. 또 선생님들도 의욕적으로 이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참 힘 빠지거든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먼저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조장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이런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나 학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자유학기제 핵심인 그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거고요. 예. 아울러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도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의하면은요. 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널리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전기요금 눈치 보는 학교, 급식 먹기 두려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박춘란 부교육감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에서도요, 여러분 맛있는 여행 준비되어 있고 또 중국어도 재밌게 배워보시죠. 광고 듣고 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자, 이제 좀 있으면 무더위도 막 슬슬 꺾인다고 하니까요. 또 여행 계획 새롭게 세우시는 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웰빙 전문 기자인데 웰빙 계속 전문 목소리가 기자.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 이 목소리가 아직 좀 덜 나왔네요. 인후염에 아직 좀 흔적이 남아가지고 다음 주엔 보다 낭낭한 목소리로 등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연과 시간을 품은 땅, 개발을 비껴간 온전한 자연과 맑은 선비의 숨결이 흐르는 봉화로 안내하겠습니다. 봉화, 경북 봉화. 맞습니다. 네. 봉화는 전체 면적의 80%가 산이에요. 네. 산이 아름답고 물빛이 고운 고장인데 예로부터 약간 산빛하고 물빛이 좋은 곳에는 약간 어김없이 선비들이 찾아들었잖아요. 예. 봉화에 가면 그 선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선비처럼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럴까? 왜냐면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걸쭉하니 그렇군요. 네, 부채를 딱 펼쳐들면서. 역시 방송 듣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용만 전달이 잘 되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요. 봉화에 가면 그 조선 중종 때 충제 권보 선생이 지었다는 청암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청암정. 청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예. 정말 말 그대로 푸를 청자에 바이암자거든요. 예. 그 정자 앞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는 선생님이 책을 읽었다는 서재가 있고 우측으로 정제가 있는데요. 커다란 거북바위에 정자가 멋들어지게 서 있어요. 네. 또 그 바위 주변을 작은 연무천이 흐르고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풍경이 딱 보는 순간 말 그대로
이것이 한국의 미구 멋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정자예요. 네. 아, 참 저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 참 고즈넉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물도 있고 그 바위에 껴있는 이끼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가을이면 더 훨씬 더 아름답고요. 네. 나무들이 약간 그 작은 바위 틀을 중로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작은 숲에 들어온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한여름보다는 약간 이제 슬슬 단풍도 들고 있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에 가을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우리가 그 가을을 대비해서 뭐 단풍놀이를 간다든지 그렇죠. 어떤 좀 국내 여행을 가보자 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면서요?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요. 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조선남녀 상렬지사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란선생이라는 영화도 찍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신용복하고 김홍도를 주제로 한 바람의 해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두 사람이 물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던 돌다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암정의 다리고 그다음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정도전하고 정몽준이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던 장면도 바로 이곳입니다. 뭐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워낙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잘 나오니까요, 그림이. 사진도 핸드폰을 갖다 그냥 들이대면 작품이 됩니다. 그림이 잘 나오니까. 네네. 이런 어떤 촬영 장소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됩니까? 그 약간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네. 동절기, 하절기 5시, 6시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저는 거의 매년 가기 때문에 정자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자 위에서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하. 음식물도 동물도 해가지고 지금은 못 올라가게 잡아놓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단체로 미리 예약하신 분들만 거기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풍경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다리는 건너가지 마시고 정자를 네. 좀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게 보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촬영도 함부로 촬영하시면 안 된대요. 그 앞마당에서는 가능하고요. 네네. 그 앞쪽 정자까지 촬영하려면 그 바로 옆에 충대박물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 문의하시고 촬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서서 촬영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정자를 바라보면서 네네. 거기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네네. 거는 문제가 없지만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찍는 그건 거는 불가능하십니다. 허가가 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건보선적에 500년 종가도 있어요. 종가에 있는 종부들이 박물관도 운영하고 정자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정자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에 위해서 약간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멋들어진 곳에서 좋은 풍경도 구경했으면 이제 배를 채워야 되지 먹어야죠. 않겠습니까? 그 봉화하면 되게 유명한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죠? 춘향목이라고 해서 금강소나무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예. 봉화하면 송이가 유명한 게 소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 송이잖아요. 네네. 그럼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봉화에 가면 독특한 돼지 숯불구이 골목이 하나 있어요. 네. 봉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거 이것은 봉성 장토로 번성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소나무 숯으로 고기를 구워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무 숯이잖아요. 네. 원체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 이 숯불구이 골목에 가면 약간 고깃집들이 한 7군데 모여 있는데 네. 마을 주민들이 겨우내 뗐던 소나무 숯을 사다가 그 숯에 돼지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소나무 숯이 참나무 숯보다 불빛이 약해요. 그래서 더 오래오래 구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름기는 쏙 빠지고 소나무 숯에서 한 번 소나무 향이 배어 나오고요. 그렇죠. 두 번째 한 80% 익었을 때 인근 산에서 채취한 싱싱한 솔잎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구워주세요. 그러면 이야. 그윽한 솔향이 고기에 뱉고 고기의 기름기는 쪽 빠져가지고 야들야들 쫄깃쫄깃 맛있거든요. 돼지가요? 예, 그리고 100% 암돼지만 쓰시는데 이거 하루를 숙성을 해서 구워내신대요. 그러니까 부드럽겠네요. 보드라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그윽한 소나무 향도 즐길 수가 있어서 네. 봉화에 가시면서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는 대표 메뉴예요. 맛있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1인분의 양이 좀 많은데요. 네. 저 여자 선배랑 둘이 가서 한 900g 먹고 왔나 봐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질리지도 않고 정말 오래 굽다 보니까 기름기는 쪽 빠지고 네. 씹는 치감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가면 보통 저희가 고기 먹다가 뭐 찌개에 밥 먹잖아요. 네네. 고기로 끝까지 배 채우고 나오는 곳이에요. 그냥 천천히 우리가 그 청암정도 둘러보면서 네. 선비같이 네. 그냥 좀 차분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고기도 먹을 때도 소나무 향이 차분하게. 그윽하게 배인 소나무 고기를 드시면 좋죠. 차분하게 익어가는 암돼지를 그렇죠. 보면서 소나무 향을 즐기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북 봉화의 청암정. 네, 참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이 목소리가 아주 한결 더 낭낭해지고 매끄러워지도록 고와지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그래지고 싶어요. 네, 그래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자, 어제 배웠던 표현. 네. 어제 우리 맛있나요? 맛있습니까? 라는 표현. 네. 이런 거였죠. 네네. 好吃吗? 그렇죠. 이 맞아요? 맛있나요라고 할 때 好吃吗? 好吃吗? 네, 중국어는 노래처럼 그냥 음을 즐기면서 리듬 타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네. 好吃吗? 好吃吗? 맛있나요였고요. 네. 맛있어요. 好吃. 好吃. 맛없어요. 不好吃. 不好吃. 함께 배웠었죠. 네. 자, 그리고 또 관련된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보면서 뭐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것도 무슨 맛인가요? 이렇게 그러게요.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맛 맵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무슨 맛인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무슨 맛인가요를 한번 배워볼게요. 좋아요. 무슨 맛인가요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什么味道什么味道 그렇죠. 한 번 더. 什么味道什么味道 네, 여기서 什么라는 표현은요. 什么 무엇, 무슨이란 뜻이 있고요. 무엇 영어로 치면 what인가요? 그렇죠. what 정도에 해당되죠. 什么 네, 물어볼 때 쓰고 네. 그다음에 味道는 맛을 뜻하는데요. 味道 한 번 더. 味道味道 맛. 네. 주의사항은 웨이는 좀 더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듯이 웨이. 음을 웨이. 네. 웨이. 이게 만 밑자고요. 그다음에 네. 따오자는 길도자를 따오라고 하는데 살짝 스타카토처럼 그냥 따오. 道 네. 그래서 웨이 따오. 味道 웨이 따오. 味道 네. 什么味道什么味道 무슨 맛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什么 이건 판소리 같네요. 什么 얼쑤 얼쑤. 味道 네, 味道 이건 무슨 맛이냐? 그렇죠. 什么味道 네, 什么味道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맛입니까? 네.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怎么样이란 표현을 우리 예전에 네. 배웠었는데요. 怎么样 어떻다, 어떠하다라는 뜻인데 味道怎么样味道怎么样?味道怎么样味道怎么样? 이렇게 해도 맛이 어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味道 이게 맛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떠냐? 네. 怎么样 이렇게 뒤에 붙일 수도 있고 什么 앞에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什么味道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 再见. 자,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을 때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필 콜린스 Too Hot.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고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이 먹는 문제 관련해서 또 뉴스가 들어왔네요.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도 발생하고 식재료에 대한 정부 긴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 학교 급식 재료로 쓰일 농산물에 고농도 농약이 검출된 사실 YTN 취재 결과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쌈을 먹을 때 먹는 채소죠. 치커리 266kg과 쑥갓 124kg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네. 치커리는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용으로 일부가 납품됐는데요. 급식용 치커리와 쑥갓은 회수됐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팔린 치커리 258kg은 그대로 유통됐습니다. 지난 2일과 9일 가락시장에서 수거한 깻잎 150kg, 지난 3일에는 당귀, 지난달 31일 근대에서도 농약이 검출됐고 일부는 유통됐습니다. 예, 참 서울시는 과거에도 부적합한 농산물 수만 톤을 유통시켜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농약 농산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요?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사실 이 시중에 판매되는 농산물 양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10% 이하 물량만 표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 사전 검사는 아예 없고 사후 검사 역시 수거에서 검사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기준치가 넘는 농산물을 걸러내기는 힘듭니다. 예. 그럼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농산물을 사서 깨끗하게 씻어서 먹거나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것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앞서 저희가 뭐 교육청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거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군요. 자,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크게 유행했었던 롤러장,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자, 많은 또 분들 추억도 갖고 계실 텐데 이번 주말에 서울시청에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 토, 일 사흘 동안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추억의 롤러장 행사가 열립니다. 이 주최 측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시청을 누빌 수 있고요. 이 롤러장 앞 DJ 박스에서는 1970, 80년대에 유행했던 가요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만화방과 문구점, 사진관도 근처에서 같이 열리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족들은 이곳에서 추억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롤러 브레이드다 아니면은 그냥 아이스 스케이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타지만 롤러 스케이트는 좀 생소한 아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욱 기자도 잘 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타다가 많이 넘어지고 사실 롤러 브레이드가 더 이게 선망의 아이템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비쌌는데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또 옛날 추억도 떠올려 보면서 참 재밌는 시간 많이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좀 진중한 소식이에요. 일단 요즘에 영화 덕혜옹주 500만 돌파하고 뭐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 조약이 강제 체결된 곳이죠. 서울 남산 통감관저터. 자, 이곳이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권을 빼앗겼던 오육의 장소가 한 세기 만에 추모 현장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예. 이 다음 주 월요일은 경술국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날 서울시는 남산 통감관전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제막식을 엽니다. 행사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하고요.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작품도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세기 동안 힘차게 싸워왔지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아무쪼록 이 기억의 터가 미래 세대의 역사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산 통감관저터에 생기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시민들에게 다가설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베스트볼의 Out of My Head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